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황금 거북이가 있습니다. 신세계 INC 주주총회 후기입니다. 저 PBR 배당 주식이고 주주총회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새로운 공부를 위해 중국에 있던 중입니다.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을 쓰느라 3월 중순에 있는 주주총회들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궁금했던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25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한국에 도착했죠. 밤 늦게 들어왔지만 아침 일찍 저는 회현역에 있는 신세계 매사빌딩에 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신세계 건물입니다. 매사빌딩 사진 찍는 것은 잊었네요. 아무튼 앞좌석은 이미 직원으로 꽉꽉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맨 뒤에 임시 의자에 앉았죠. 참고로 속기사가 있어서 발언 내용을 적어둡니다. 이름도 기록합니다. 조금 부끄럽게도 제 이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받았죠. 기념품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황금거북이의 신세계 INC의 질문 노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 IT 서비스 업종인데 수출 비중이 매우 낮고 거의 없는데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답변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늘리고 있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수 기업의 저 PER, 저 PBR 주식이면서 그렇다고 배당 성향이 높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정적인 배당 성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속뜻은 아무래도 배당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저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보다 배당금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신세계 라이브 쇼핑으로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전년도 배당금이 높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배당 정책이 예전과 같다고 합니다. 즉 2024년에는 배당 성향이 다시 1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진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그랬더니 주가 부양 계획은 수익성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되도록 임원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나쁜 대답은 아닌데요. 정말 전형적인 대답이지요. 참고로 2021년 황금거북이가 다녀왔던 삼성 SDS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답을 들었었습니다. 물론 삼성 SDS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수익으로 전환되었지요.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 말고도 개인 주주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중간에 기록하면서 들었습니다. 개인 주주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올해 목표 매출액이 7천억에 영업이익이 400억대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역량 강화의 목적이라서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 질문에는 수익성 강화의 목적이라면서 일단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커머스 클라우드와 해외 사업체와 협업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매출은 여전히 낮습니다. 인텔 및 도시바 협업을 모색 중이라고 주주총회에서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뉴스를 보면 신세계 INC는 인텔과 협력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그래서 매출액 목표는 높아지고 영업이익은 다소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자해야 뭔가 이룰 수 있겠죠. 개인 주주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이나 처분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는 잘 알고 있고 2024년 5월까지 방법을 고민한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기업 가치를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역시 주주가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면 2024년 5월 전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신세계 INC를 조금 투자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세 번째 질문의 답대로만
정도만 해준다면 말이죠.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신세계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된다면 신세계 INC는 괜찮을까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지요. 다른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식 IR 담당 직원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소통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4년 투자 기간 동안 3회 IR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 역시 거래처 선물용으로 예전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매년 상품권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세계 자체가 업무 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R 담당자까지 이렇게 순환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네요.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는 좋은 재무제표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을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신세계 INC이지요. 영업이익률이 겨우 4%에서 6% 사이입니다. 안정적이라서 나쁜 건 아닌데 미래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주총회에 나온 말대로 2024년 매출 예상치는 7천억 원의 영업이익 400억입니다. 가뜩이나 낮았던 영업이익률이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어서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도 낮고 이익도 변동적이라서 ROE 역시 변동적입니다. 예상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은 매년 상승 중이라 좋아 보이네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분석하는 종목은 신세계 INC 주식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에 처음 참석한 주식이었죠. 10년 주식 차트로 보면 방향은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은 하락 추세인데요. 배당도 주는데 신세계 그룹 주식 치고는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으로 낮습니다. 아참, 신세계 INC의 모회사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신세계 INC 주식을 35% 보유 중입니다. 최대 주주인데요. 국내 유통시장은 감소하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 추세입니다. 쿠팡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에 진출했지요. 어려움이 많아진 이마트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진 걸까요? 이마트는 매출액이 상승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2020년 전염병 시기도 잘 넘겼던 이마트이지만 2023년을 넘기지 못한 것인데요. 국내 유통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참고로 모회사가 좋아야 자회사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세계 INC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자료에서 경쟁사 주식을 매수할 때가 되었다고 한 이후로 쿠팡 주식의 저평가 구간을 분석하는 중이죠.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성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신세계 INC 주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액면 분할 이후로도 주가는 여전히 하락했고 횡보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좋은 재무제표에 52주 최저가 수준의 주가라면 어떨까요?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누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내리는 부분은 이마트의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IT 서비스 업종 기준에서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배당금만 더 높다면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주식이지요.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거북이의 신세계 INC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지요. 배당도 23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 자체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0.5점씩만 주겠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신세계 INC 주식에 대해 별점 8.5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 매수 시작 후에 만원 초반에 다시 매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 자체가 낮아서 지금 당장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주식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에 경쟁사가 많은데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유통시장은 인구 감소로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 와중에 쿠팡이라는 강력한 국내 경쟁사가 있고 테무가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마트가 그동안 투자하는 신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기대하지 않았던 주주총회에서 황금거북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세계 봉투에 있는 주주총회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인데요. 스파로스에서 나온 우산입니다. 스파로스는 신세계 INC의 리테일 테크 통합 브랜드라고 하네요. 주주총회는 주주가 경영진에게 질문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전부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투자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배당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